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자, 어제 태풍 타파가 지나갔습니다. 굉장했거든요. 예. 별일 없었습니까? 별일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저기 부촌에 사는 사람들 태풍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말이 부촌이지. 부끄럽습니다. 네, 저희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건 없고요. 저희도 다행히. 다만 태풍 위력은 진짜 실감한 게 저희 집이 22층이거든요. 고위층이군요. 뭐 부촌에 살고 고위층이고 뭐 좋네요. 예. 창문에 가로수 잎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바람에 날리고 비에 붙어서 막 비바람이 굉장하더라고요. 최근 제가 기억나는 태풍 중에서는 아마 제일 세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아침에 저희 출근하다 보니까 네. 저희 동네 주민센터를 원래 지금 공사 중인데 네. 뭐 어제 태풍 때문에 이 주위 옆에 펜스 보호벽 친한 게 치워놓은 게 네. 그게 뭐 손상이 갔는지 새로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것도 제가 보고 했는데 그 오늘 오전에 이렇게 업데이트한 기사에 보니까 네. 현재 이렇게 경남 지역에 네. 집계된 피해는 3명, 3명이 부상, 아, 예, 예. 그다음 안전조치는 700건으로 나왔는데 아유. 그 다행히 그래도 이제 사망자가 없어서 그렇네요. 다행히 느껴집니다. 예. 일단 부상자 빨리 회복하길 바라고요. 어쨌든 전에부터 그 가을에 오는 태풍 이력은 항상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히 막 2, 3일 전부터 왜 이렇게 벌써부터 얘기하지 싶을 정도로 예고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 좀 바짝 긴장을 했던 것 같아서 그나마 큰 피해를 좀 덜 입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예, 너무 재난대책본부에서 문자를 많이 줬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그건 배부른 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계속 상기를 시켜주니까 아, 그렇죠. 이렇게 피해를 좀 덜 입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다치신 분들 모두 잘 회복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어제 같은 날은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근데 예.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바람이 워낙 세게 부니까 차도 막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옆에 또 가로수도 막 크게 휘어지니까 저 가지가 막 부러져가지고 차를 덮치지 않을까 이렇게 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주말에 보통 이렇게 외식을 많이 하는데 너무 바람도 많이 불고 이래가지고 또 배달을 하려고 하니 또 배달을 시키려고 하니까 또 배달하시는 분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그냥 제가 나가가지고 사왔는데 정말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날씨에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죠.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려던 항공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 태풍에 진짜 예. 착륙하려고 하면 이게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없을 땐 비만 와도 예. 착륙 잘 안 한 것 같은데. 예. 정말 그래서 착륙에 성공을 했나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고 결국 김포공항으로 해양을 했는데 문제는 태풍 경보가 난 조치 이후에도 별다른 안내 없이 김해공항 착륙을 한 번 더 시도를 하려고 했다더라고요. 한참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해가지고는 제법 바람이 계속 이렇게 많이 불어가 보통 네. 비행기가 착륙할 때 힘든 게 바람 이런 문제가 크다고 하는데 네. 어제 낮 시간부터 계속 쭉 바람이 밤까지 이렇게 많이 불었는데 그런 문제는 좀 이렇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승객들도 힘들었겠지만 이 항공사 처지에서 더 운이 없었던 건 예. 하필 이 비행기에 하필 이 비행기에 우리 이현희 기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여행 1호기 이현희 기자. 예, 예. 또 여행 1호기, 트집 1호기. 예. 예. 자세한 이야기는 이현희 기자를 그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희 기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죠, 어제? 예. 뻔뻔하게, 예. 그러면 어제 상황 정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대만에서 김해를 운항하는 제주항공 여객인데요. 예. 원래 대만에 출발해서 6시 10분, 한국 시간으로 6시 10분에 김해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네네. 오전이죠, 오전 6시. 예, 오전 새벽이죠, 새벽. 네. 예, 6시 10분인데, 좀 연착이 돼가지고, 6시 50분쯤 김해 공항 상공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 이미 태풍이 심해져서 바람 많이 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항공사 쪽에서는 비행기가 두 번
착륙 시도했는데 두 번 다 실패하고 어, 결국 이제 김포공항으로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김포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7시 40분입니다. 어, 40분에 도착해서 한 2시간 정도 대기를 하다가 9시 30분에 다시 김해로 비행기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그 9시 30분 출발 직전인 7시 50분에 윈드시어 특보가 김해공항에 내려집니다. 네. 그 윈드시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돌풍인데 예. 예, 그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네. 하면 그 공항마다 다 기상 그 특보를 따로 그 예보를 하거든요. 7시 30분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고, 하고 7시 50분에 예.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지고 네. 8시에 강풍 특보가 김해공항에 발효가 됩니다. 그 예. 2시간 정도 공백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7시 반에 김포 도착해서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9시쯤에 다시 김해 가려고 시도한 그 사이에 네네. 2시간 정도. 네네.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이 말씀을. 안내가 나온 거는 이겁니다. 기장이 초과 근무를 해서 네. 교체를 해야 돼서 네. 지금 대기 중이다. 아. 이런 안내가 나왔을 뿐입니다. 네. 예.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9시부터 얘기를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미 특보가 내려졌는데 9시 10분에 다시 방송이 나옵니다. 네. 기장이 교체가 돼서 김해공항으로 다시 가겠다. 하고 그쯤에 급유가 막 되더라고요. 급유가 이루어지면서 9시 30분에 다시 김해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0시 30분쯤에 다시 김해공항 상공에 도착을 하는데요. 거기서 3번 시도를 합니다. 착륙을. 네. 근데 첫 번째 시도 때는 거의 활주로 바로 위까지 거의 바퀴를 내릴랑 말랑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아, 그러면은 갑자기 잠깐만 그 제일 처음에 왔을 때 2번 시도했고 최초에 대만에서 올 때 2번 시도해서 시도. 실패했다가 김포로 갔다가 다시 김포에서 김해- 2시간 대기하고 김해로 다시 왔는데 예. 예. 여기서 3번 시도 다시 하고. 김해로 와서 3번을 아. 총 3번을 시도를 했는데 3번 다 실패를 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는 활주로 바로 위까지 왔어요. 비행기가. 근데 바퀴를 거의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돌풍이 부는 바람에 거의 진짜 비행기가 꺾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직 상승을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 옆에 계시던 분들은 몇몇 분들은 그 멀미봉투에 구토도 하시고 예.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오전 9시 그러니까 6시에 도착했을 때부터 김포공항 2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그런 상태의 비행기에 갇혀 계셨던 거예요. 반나절을. 예. 그 승객들이 많이 또 이렇게 공포를 많이 겪으셨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3번을 시도하고 또 결국 안 돼서 다시 김포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 김포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김해공항으로 다른 승객들이 오셨죠. 예, 예. 아까 안내 방송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네네. 그 이미 태풍특보 또 말씀하셨듯이 윈드시어 이런 데에 대한 경고도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다시 김해로 해항을 해서 3번이나 다시 시도했다가 결국 안 돼서 김포로 온 이 사이 과정에서 그 항공사 측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현장에서 제가 제주항공 관계자한테 답변을 들은 거는 네. 특보가 발령됐지만 순간순간 기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본부에서 결정을 해서 회항을 하게 됐다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네. 오늘 아침에 제주항공 홍보 담당 쪽에서 다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네. 제 기사를 보고. 그래서 그쪽에서 또 새롭게 답변을 내놓은 게 뭐냐면은 그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도착하기 전후로 해서 그 비슷한 시간대에 김해공항에 이착륙을 한 비행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저한테 해명을 했습니다. 아, 저희가 보도를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한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상 상황이라는 건 누구도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특보가 발령돼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은 제주항공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상황이 바뀌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상 상황이 개선되어 가는 상황, 호전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재회항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특보가 발령되면서 이 특보가 그날 오후 3시까지 특보가 발령이 됐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특보가 발령된 거의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기상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진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비행기라는 운송수단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기장의 능력, 그 다음에 비행기 상태, 규모, 그 다음에 기상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힐 텐데, 제일 중요한 기상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회항 결정을 한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승객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착륙을 결정을 했다라고 네, 네. 하는 거는 솔직히 승객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 비행기에 있던 170명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한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차피 이게 확률이라면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진 게 아니라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승객들이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안전 문제니까 안전 문제는 사실 10%, 40%, 60%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뭐 사고가 나면 난 거고 안 나면 안 난 거지. 예. 그렇죠. 보면, 승객들이 170여 명이 이렇게 있는데, 정확하게 안전을 이렇게 담보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시간도 보니까 태풍이, 부산을, 멀리 가는 입장이 아니고, 자꾸 부산 쪽으로 오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 승객들이 봐도 누가 보기에도 그거는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실만도 이렇게 합니다. 예. 만약에 상식적으로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항공사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방법은 어떤 걸까요? 사실 제가 비행기를 좀 자주 타긴 하는데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서울과 부산을 2차례나 왕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항공사 말고 다른 항공 관계자들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좀 특별하긴 하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돼서는 비행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모든 심지어 일어서고 앉는 것까지도 안전 문제 때문에 통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서비스 업체이긴 하지만 공항에 들어가는 순간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는 사실 저희가 의리되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그렇다고 승객이 갑이 되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참 묘한 상황들이 자주 벌어져서 그렇죠. 단정적으로 이 결정이 잘 됐다 못 됐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아니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 항공사 운행이 과연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고요. 사실 이 문제가 더 좀 불거진 거는 이 과정에서 항공사가 승객들한테 보여준 태도라든지 대응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았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전을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항공사 결정에 일방적으로 몸을 맡겨야 하는 상황. 1시 반부터 김포공항에 내릴 때까지 12시까지 거의 12시간 가까이를 공항과 비행기에 갇혀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 중에는 아이도 있을 거고 노약자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출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항공사에서 안내 직원들이 안내한 거는 빨리 버스를 타라 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배려가 부족했네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12시간 갇혀있던 분들이 버스를 타고 다시 김포에서 김해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최소한 4시간 반 아니면 5시간 이상을 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비를 뚫고 태풍이 부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최소한 항공사에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배항을 결정했는데 착륙을 하지 못해서 다시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게 난 저희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런 이런 방법 없이 마치 진작처럼 꼭 뭔가 김해공항에 꼭 데리고 가야 되는 아니면은 갖다 놔야 되는 진작처럼 이 승객들을 다루었다라는 데 분노의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 지금 이 관련된 보도들이 나온 걸 보니 꼭 승객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불편에 대해서 항공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항의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오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거 안 타서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불만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어제 같은 악천후에서 그 항공사의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고 여러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 그리고 마침 그 비행기에 이현희 기자가 타고 있어가지고 다각도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네요. 다음에 또 이 관련해서 그 추가해서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더 얘기를 하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희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쓰레기도 잘 쓰고 잘 담으면 자원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한 쓰담쓰담 프로젝트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창원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쓰레기 제로 정책 변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커피와 물은 제공하지만 토론회 취지에 맞게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아 개인 컵을 지참해야 합니다. 토론회 주인공은 시민 여러분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지난주에 전북 무주군이 태권브이 타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말이 많더니 뭐 네.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완전 그러면 백지화를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태권부 대신 그러면 뭐 깡통로부터 그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굳이 장소를 옮겨서까지 할 것이다 이건 좀 뭔가 모르겠네요. 의지가 있는 거죠. 무주군에서 일단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다, 하지 않는다 기준으로 보면 2대1이잖아요. 예. 어쨌든 군에서 그 밀어붙인 사업이 여론 때문에 제동이 한번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그 또 관련 뉴스를 보니까 네. 또 해당 지역에 또 있는 분들은 네, 또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고 예.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이런 이벤트가 지역 발전에 뭐라도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예 안 했으면 모르는데 뭐 한다고 이렇게 크게 얘기를 그쵸. 해놨다가 한다 안 한다고. 예, 안 한다라고 하니까는 이게 좀 상실감 같은 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 이런 점이 이렇게 이수신 타워 추진하는 예, 우리 창원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 창원시 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네, 이순신 타워 타당성 용역 관련한 예산을 결국 9,800만 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예, 승인했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지나가면은 예. 끝이죠. 이 예산 관련해서는. 예, 그러고 보니까 태권브이 랜드도 타당성 분석을 이미 거친 사업입니다. 이거는 2016년에 타당성 분석을 이미 했고 2017년에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지난해 11월에 주민 설명회를 한 사업이거든요. 예. 이 와중에 이제 향로산 정상에 태권브이 조형물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됐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네. 벌써 이제 이미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는데 네. 그 요번에 이제 태권브이 그 조형물 때문에 이렇게 제동이 걸린 셈인데 예. 그 역시 타당성 조사 이용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을 반대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 타당성 조사는 어떤 되는 쪽으로 대신 객관적인 근거를 맞추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 이게 사업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기는 네. 확실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이순신 타워 추진 여부와는 별개로 창원, 마산, 진해 통합 이후에 이 진해 지역 상실감은 좀 따로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뭐 야구장 관련 문제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마 좀 세 지역 가운데서 손해를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뭐 통합 관련해서는 뭐 창원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각자 손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그쪽 지역들은 뭐라도 남는 게 있는데 내세울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 진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네. 뭐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뭐 기대를 할 수. 많이 할 수밖에 예. 없죠. 그리고 뭐 추진하다가 중간에 좀 틀어진 일이 생기는 것에 항상 뭐 진해 쪽 사람들이 아마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또 앞서 말했던 뭐 야구장도 그렇고 예.
그래서 뭐 이번 이순신 타운 문제도 좀 복잡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실컷 얘기해놨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다 돼버리면은 이것도 진해처에서 늘 당하던 일이거든요. 예. 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엊그제 이혜영 기자와 녹음하면서 그 쓰레기 제로 마을이 있었잖아요. 예. 그 마을 이름이 뭐였죠? 카미카스초. 네네. 카미카스초. 네, 예. 그 마을에 예. 1,500명 정도 사는 마을이 이제 쓰레기 제로 이거 하나로 예. 전 세계에서 막 보러 온다고 하잖아요. 1년 내에. 예.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100m짜리 사무라이 타워를 하나 세우면은 사람들이 막 가겠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관광이 네. 꼭 관광이 볼거리라는 영역을 따로 부려할 게 아니라 네. 도시 경쟁력 자체가 뭔가 이런 매력적인 그런 부분 예.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쭉쭉 사업들이 이렇게 예. 복합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너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네. 쭉쭉 가는 게 그걸 저희가 항상 문제를 삼는 거니까 네,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예, 지금까지 손유진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 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맥@idomin.com으로 소통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